여긴 절대 들키지 마. 시어머님 장례식 날 어머님이 남긴 편지엔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개장롱 안쪽 그곳에서 뭔가 딸깍하고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려는 순간 그거 원래 내 거야. 나한테 주신 거라고. 남편이 급하게 뛰어들어오며 저를 막아섭니다. 이 자개장롱 안에 들어있던 건 누구를 위해 꽁꽁 숨겨두었던 걸까요?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오늘이 바로 시아버님이 계시는 가족봉안묘에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는 날이었어요. 은율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됐습니다. 시댁 생활에 막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은율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소 고혈압으로 지병이 있긴 하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은율은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모시지 못했어요. 더 잘해드릴 걸. 더 많이 말씀드릴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과 할머니들, 청년의 사람들까지 왔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은율은 영정 사진을 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웃고 계셨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은율아, 남편은 어디 갔냐? 이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은율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갔어요. 곧 온다고 했습니다. 은율이 대답했어요. 아침 일찍 민호가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 잠깐 볼 사람 있어. 금방 올게. 그게 다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아침 9시였습니다. 출발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화해봐라. 빨리 와야지.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율이 영정 사진을 할머니 한 분께 맡겼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안 받네요. 은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늘 같은 날 어디 간 걸까요?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9시 반이 됐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율아,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일단 출발 준비해야겠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도 없이 어머님을 보내야 하나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싸우는 소리 같았어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남편 민호 목소리였습니다. 싫어요. 어머니라며. 날 언제 소개해 줄 건데요?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은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발 부탁이야. 오늘은 정말 안 돼. 민호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날이라도 봐야죠. 저도 인사드려야 한다고요. 여자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여자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민호를 밀치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어요. 은율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25쯤 돼 보였어요. 웨이브를 준 긴 머리가 어깨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쳐다보기도 민망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거기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는 입술이 새빨갰어요. 장례식장에 올 차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입을 벌렸어요. 저게 무슨 꼴이냐?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빨간 옷을 입고 와.
장례식장에 은율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호가 은율을 봤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확 돌렸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 이장님께서 큰 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습니다. 여자가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딱 울렸어요.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어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이 길을 비켜주셨어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여자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빨간 원피스 치마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제대로 된 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만 까딱한 거였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인사했으니 됐죠? 여자가 민호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말해줘요. 우리 언제 결혼할 건지. 여자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어요. 결혼? 은율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호가 여자를 밀쳤습니다. 세게 밀었어요. 여자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이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왜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 없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이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오셨어요. 민호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이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신 거였어요. 이장님. 민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은율을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이 부인이에요? 여자가 물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우리가 3년째 만나고 있거든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어머니 때문에 못한다고 미루더라고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술렁였어요. 뭐라고? 3년이나. 할머니들이 소리쳤습니다. 장례식 날 무슨 짓이야? 빨간 옷을 입고 와. 저게 사람이야? 은율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얼른 은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은율아, 정신 차려라. 민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쥐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내라 모르겠다. 민호가 말했어요. 아우 지겹다 진짜.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 없잖아. 민호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큼성큼 걸었어요. 뒷좌석 문을 확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어요. 검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은율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안 계시고. 민호가 서류를 은율 앞에 내밀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정리하자. 이혼하자. 이혼. 그 말이 은율 귀에 꽂혔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은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 여기 서류 다 떼왔어. 민호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어요. 어머니 장례식 날 무슨 소리예요? 은율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제 하겠어? 오늘 아니면.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끝난 사이잖아. 1년 동안 참았어. 이제 됐어. 은율의 가슴에 무언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장님이 달려오셨어요. 민호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야 이놈아, 정신이 나갔냐? 이장님께서 민호를 흔드셨어요.
나요. 민호가 이장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얼마나 참았는데. 1년 동안 이 촌 구석에서. 은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바닥이 차가웠어요. 민호가 서류를 은율 앞 바닥에 던졌습니다. 확 던졌어요. 종이들이 공중에 날렸습니다. 펼쳐지며 떨어졌어요. 여기 확인해봐.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주소 적혀 있어.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바람에 날렸습니다. 몇 장은 영정 사진 쪽까지 날아갔어요. 여자가 민호 팔을 잡았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끝난 거죠? 우리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응. 끝났어. 민호가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이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소리가 났어요. 부르릉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차가 대문을 나갔습니다. 천천히 나가더니 사라졌어요. 은율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어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혼 동의서. 큰 글자가 보였어요. 검은 글자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서류를 주워주셨습니다. 한 장 한 장 주었어요. 은율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은율아. 이게.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율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중간에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은율이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이 서류. 전에 남편이 보여줬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손에 든 서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우자 이름이 강지은. 은율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밑에 더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 이름 장서연 2018년 8월 15일생 3세. 3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은율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율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이장님이 서류를 보셨습니다. 눈을 크게 뜨셨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유부남이었어?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까지 있어? 7살짜리가. 할머니 한 분이 서류를 보시고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세상에. 딸이 있네.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전에 보여준 서류는 가짜였구나. 서류까지 조작했어. 저런 사기꾼. 은율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마당에 흩어졌어요. 영정 사진 앞까지 날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은율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날 장례식이 아니라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은율은 혼자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은율이 말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침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영정 사진이 있던 자리를 봤어요.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리해 주신 거였어요. 은율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등을 켰어요.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상복을 벗었어요. 옷장에 걸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은율아, 이혼한다며.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네.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 집엔 오지 마. 내 오빠들도 다 힘들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율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어요. 쌀독을 봤습니다.
쌀이 바닥났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된장 조금뿐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은 312만 원. 남편이 생활비를 주긴 했지만 시어머니 병원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1년 동안 아껴서 모은 게 전부였습니다. 은율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율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큰 빌딩 10층에 있었어요. 태평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민호 씨 이혼건으로 왔습니다. 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왔어? 민호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율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장민호 씨, 강지은 씨와 법적 혼인 상태이시죠? 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혼인신고는 2017년에 하셨고요. 은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은율 씨와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은율을 봤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은율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혼인신고했다고 들었어요. 서류도 받고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민호 씨 명의 재산은 예금 5천만 원, 증권 6천만 원, 부동산 약 3억 원입니다. 참고로 혼인신고되어 있는 강지은 씨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 중입니다. 은율이 고개를 들었어요. 필리핀이요? 네. 딸과 함께요. 장민호 씨, 생활 방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저와 결혼하기 전 아내는 이미 도망간 거였어요. 남편의 행실을 견디다 못해 딸 데리고 외국까지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식에 온 여자는 외도녀였던 거예요. 은율이 민호를 봤어요. 그럼 어제 장례식에 온 그 여자는 애인이야. 민호가 단칼에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전처의 애인까지.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일까요? 당신, 이럴 생각이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자료 협의는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자료?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위자료 대신 집에 있는 거 하나 가져가. 그걸로 끝내자. 그건 법적으로. 됐어요. 그렇게 할게요. 민호가 변호사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빨간 원피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장례식에 왔던 그 여자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아니, 막 시작했어. 여자가 민호 옆에 앉았어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어제 샀어. 300만 원짜리야. 예쁘지? 여자가 은율에게도 보란듯이 보여줬어요. 자랑하듯이 보여줬습니다. 은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돈만 보는구나. 은율은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민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민호가 사주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이은율 씨, 가져가실 물건 정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은율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장롱을 지켜라. 자개 장롱 주세요. 은율이 말했습니다. 뭐? 민호가 물었어요. 안방에 있는 자개 장롱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그 낡은 장롱? 알았어. 팔아봐야 10만 원도 안 나올 텐데.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은율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쌍방 합의하에 관계를 정리한다. 이은율은 자개 장롱 일체를 가져간다. 은율이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처리됩니다. 은율이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 댁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개 장롱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이었어요. 은율이 한복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명주천이 손끝에 닿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은율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한복을 꺼내 안았습니다. 얼굴을 파묻었어요. 시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향이었어요. 어머님이 쓰시던 그 하얀 비누. 어머님, 저 어떡해요? 은율이 한복을 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복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생겼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은율의 목소리가 떨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율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마루바닥이 뺨에 닿았어요. 은율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어요. 한복을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개어서 넣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어요. 장롱 안쪽에서 났습니다. 은율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은율이 장롱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뒷판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다른 곳과 촉감이 달랐습니다. 나무결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울퉁불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훑어봤어요. 틈이 느껴졌습니다. 가느다란 선이었어요. 은율이 손톱을 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당겨봤어요. 뒷판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은율이 작게 소리를 냈어요. 더 힘을 주어 당겼습니다. 끽. 나무 마찰음이 났어요. 뒷판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어요.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였습니다. 은율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안을 비춰봤어요. 작은 서랍이 하나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서랍이었어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은율이 서랍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마루에 내려놓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랍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었어요.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였어요. 색이 바랬습니다. 한때는 분홍색이었을 것 같았어요. 은율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풀어나갔어요. 봉투가 나왔습니다. 노란 봉투였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모서리가 달아있었어요. 은율이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접혀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은율아. 첫 줄에 은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낯익었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은율이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읽기 시작했어요. 은율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많아. 민호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이미 가정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 하지만 막지 못했어. 어미로서 부끄럽다. 민호가 너를 속인 건 나도 뒤늦게 알았단다. 그 아이가 곧 정리하겠다고 했어. 이혼하고 제대로 하겠다고 했지.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바보같이. 내가 우리 집에 온 날 나는 내 눈을 봤어.
맑고 착한 눈이었지. 그날부터 알았어. 이 아이만은 진심이구나. 은유라, 이 장롱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 내 시어머니, 그러니까 민호 증조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란다. 은율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이 장롱은 왕실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들었어. 조선시대 궁에서 나왔다고 하더구나. 증조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 겉만 보면 안 된다. 안을 봐야 한다. 그 말씀의 뜻을 나도 나이 들어서야 알았단다. 은유라, 장롱을 잘 살펴보렴. 안쪽 판을 열어보렴. 거기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이걸 지킬 사람은 너뿐이었어. 민호는 안 돼. 그 아이는 겉만 보는 아이야. 너는 안을 보는 아이지. 미안하다, 은유라. 좋은 시어머니 못 돼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내게 남긴다. 잘 지켜다오.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어머님. 은율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서랍을 봤습니다. 보자기 안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종이 뭉치였습니다. 노란 종이들이 여러 장 묶여 있었어요. 은율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문이 적혀 있었어요. 한글도 섞여 있었습니다. 옛날 글씨였어요. 왕실 하사품 목록.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율이 숨을 멈췄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개장 일습. 조선 순조 18년 하사. 장씨 가문 귀속. 은율의 손이 떨렸습니다. 좋기 200년은 된 거지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나왔습니다. 자개 문양 도안이었어요. 꽃무늬, 나비 무늬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개 제작 기법이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은율이 계속 넘겼습니다. 또 다른 종이가 나왔어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율이 장롱을 다시 봤습니다. 한문을 다 읽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이 대대로 이 장롱을 지켜온 거였어요. 은율이 서랍 안을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보자기 하나가 더 있었어요. 풀었습니다. 작은 자개 조각들이 나왔어요. 5개였습니다. 반짝거렸어요. 손전등 빛에 무지갯빛이 났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순조 어필. 임금님이 직접 쓰신 글씨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율이 자개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200년을 이어온 무게였습니다. 은율이 모든 것을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조심스럽게 쌌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장롱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편지가 떠올랐어요. 이걸 지킬 사람은 너뿐이었어. 은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은율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야 했어요. 200년을 이어온 것을, 시어머니께서 은율에게 맡기신 것을. 은율이 일어났습니다. 장롱 문을 닫았어요. 천천히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은율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롱을 어떻게 지킬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대학때 은사님께 여쭤봐야겠다고요. 민 교수님이라면 알 거예요. 은율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번호를 찾았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은율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 교수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교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은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드렸어요. 집에 와서 장롱을 좀 봐달라고요. 보여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오후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은율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롱 전체를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문양도 찍었습니다. 서랍 속 편지도, 문서도, 자개 조각도 한 장씩 찍었어요. 교수님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은율이 나가봤습니다. 민 교수님이 차에서 내리고 계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신 분이었습니다. 은율이 교수님을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자개 장롱 앞에 섰습니다. 교수님이 장롱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가까이서 살펴보셨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율이 서랍을 꺼냈어요. 편지와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이 편지를 읽으셨어요.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문서도 펼쳐보셨어요. 한문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교수님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개인 소장품 수준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은율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입니다. 은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은율이 전화를 받았어요. 민호 목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장롱 다시 내놔. 짧은 말이었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은율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합의한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율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은율을 보셨어요. 은율은 전 남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롱을 돌려달래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돌려줄 필요 없다고요. 법적으로 은율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율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채소를 사고 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은율을 보더니 작게 물어봤어요. 장롱이 비싸다는 소문 들었냐고요. 묘적한다며 여기저기서 다들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은율이 놀랐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채소값을 내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께서 담 너머로 부르셨어요. 은율에게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셨어요. 무슨 소문이냐고 은율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어떤 여자가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했어요. 은율이가 비싼 걸 숨기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다고요. 은율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숨겨왔던 그 여자였어요. 할머니께서 은율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후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은율에게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며 걱정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은율이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율이 잠들어 있었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은율이 잠에서 깼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소리가 났어요. 담을 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은율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안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율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림자가 가까워졌어요. 창문에 비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 민호였어요. 민호가 안방 문을 잡았습니다. 열려고 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창문으로 갔어요. 열어보려 했습니다. 은율이 핸드폰을 집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침입했다고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경찰이 지금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은율이 방문을 잠갔어요. 구석에 숨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마당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민호를 잡았습니다. 은율이 밖으로 나왔어요. 경찰 2명이 민호를 붙잡고 있었어요. 경찰이 은율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아냐고요? 은율이 대답했어요. 전 남편입니다. 민호가 은율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어요. 경찰이 막았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연행하겠다고 했어요. 경찰이 민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와서 진술하라고 했어요. 은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은율은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김씨 할머니께서 담 너머로 나오셨어요. 은율을 걱정하셨습니다. 은율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사기 결혼 전 남편 전처 집 침입. 짧은 기사였습니다. 은율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민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를 봤냐고 물으셨어요. 괜찮냐고 하셨습니다. 은율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화재청에서 연락 왔다고요. 다음 주에 공식 감정하러 온대요. 은율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 직원 3명이 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 교수님도 함께 오셨어요. 은율이 사람들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 자개장롱을 살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한 직원이 돋보기를 꺼냈어요. 자개 문양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조각 기법이 왕실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른 직원이 장롱 뒷면을 살폈습니다. 나무결을 만져봤어요. 이 나무 100년은 좋게 넘었습니다. 은율이 서랍 속 문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직원들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한문을 읽었어요. 왕실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 교수님이 은율에게 오셨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작게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공식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누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은율이 나가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고려 골동품 대표 박상철. 은율이 명함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자개장롱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10억에 사겠습니다.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은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요? 네.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은율이 고개를 저었어요. 15억까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팔 생각 없어요. 은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 얼굴이 굳었어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은율에게 줬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남자가 돌아갔습니다. 은율이 명함을 구겼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또 누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변호사였습니다. 장민호 씨 대리인입니다. 장롱 반환 요구합니다.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내밀었어요. 은율이 받아봤습니다. 읽어봤어요. 자개장롱은 장씨 가문 유산이므로 반환 요구함. 은율이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합의서에 제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하지만 가문 유산입니다. 법적으로 제 소유예요. 은율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은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결국 돌아갔어요. 은율이 민 교수님께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증여받은 물건은 개인 재산이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식 결과가 나왔어요. 민 교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은율 씨 확정됐어요. 교수님이 서류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조선 후기 왕실 자개장 마이너스 문화재 등록 추천. 은율이 숨을 죽였어요. 추정 가치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수십억 원입니다. 은율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팔 생각 있어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은율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팔 거예요. 정말요? 이건 제 돈이 되면 안 돼요. 은율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팔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은율을 보셨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고 싶어요. 은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일부는요. 전부는 아니고요. 편지랑 문서, 자개 조각은 기증할게요. 장롱은 여기 두고 싶어요. 은율이 장롱을 봤어요. 이 집에서요. 어머님이 계시던 곳에서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은율아, 수십억이래. 정말이냐? 네, 할머니. 팔 거냐? 아니요. 박물관에 기증할 거예요.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뭐? 팔지도 않고 기증해? 네. 아이고. 착한 것. 할머니께서 은율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장님도 오셨습니다. 마을 청년의 사람들도 왔어요. 은율 씨가 우리 마을 명예를 지켰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문화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집 사랑채를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청년회가 도와줬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창문을 닦았습니다. 마루를 닦았어요. 깨끗해졌습니다. 목공소에서 책상을 가져왔어요. 의자도 가져왔습니다. 벽에 자개 사진을 걸었어요. 설명도 붙였습니다. 자개공예란 무엇인가? 조선시대 자개 기법. 은율이 직접 글을 썼어요. 프린트해서 붙였습니다. 입구에 간판을 달았어요. 자개공예 체험교실. 작은 글씨로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은율이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1년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셨어요. 은율아, 웃는 얼굴 오랜만이구나. 네, 할머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께서 은율을 안아주셨어요. 은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율이 안방에 있었어요. 자개장롱 앞에 섰습니다. 천으로 장롱을 닦았어요.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어머님, 약속 지킬게요. 은율이 작게 말했어요. 제대로 지킬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장롱을 비쳤습니다. 자개가 반짝였어요. 은율은 그날 밤 푹 잤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는 달랐습니다.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민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거래처였습니다.
장 대표님, 죄송하지만 거래 중단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어요. 왜요? 갑자기 무슨 기사 봤습니다. 사기 결혼에 주거 침입까지. 저희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거래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곳이 거래를 끊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월급을 제때 못 줬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고지서가 쌓여 있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민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민호야, 나 좋은 투자처 알아냈어. 무슨 투자? 부동산이야. 석 달이면 2배야. 나 3천 넣었어. 민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확실해? 당연하지. 너도 할래? 민호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남아 있었어요. 회사 운영비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나도 할게. 5천 넣을게. 다음 날 민호는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석 달만 기다리면 1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안 받았습니다. 일주일을 계속 전화했어요. 소용없었습니다. 번호가 사용 중지됐습니다. 민호가 투자회사 주소로 찾아갔어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들 어디 갔어요? 한 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외도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쇼핑백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백화점 갔어. 이것 봐. 여자가 명품 가방을 꺼내 보여줬어요. 또 샀어? 민호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안 돼? 돈 좀 아꼈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사라고 했잖아. 여자가 짜증을 냈어요. 투자금 날아갔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뭐? 여자 얼굴이 굳었어요. 5천만 원 다 날아갔어. 그럼 돈이 없다는 거야? 한동안은. 여자가 가방을 집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뭐해? 나도 내 인생 있어. 돈 없으면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어. 여자가 옷을 가방에 넣었어요. 명품 가방들도 챙겼습니다. 잠깐만 제발. 민호가 붙잡으려 했어요. 손대. 여자가 뿌리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혼자 남았어요. 다음 달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월세 2달째 밀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민호는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쫓겨났어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였어요. 방은 좁았습니다. 누우면 벽에 발이 닿았어요. 민호가 바닥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장민호 씨죠? 네. 대출 이자 2달째 연체입니다. 언제 갚으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 내일까지 안 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12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호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어요. 시급 9천 원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어요. 하루 7만 원쯤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이었어요. 고시원 월세 내고 나면 160만 원 남았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이윤율 자개장롱.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 왕실 자개장롱, 수십억 원 가치 확인. 민호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윤율 씨, 일부 유물박물관 기증 예정. 민호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수십억.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버린 게 수십억이었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바가 끝났어요. 민호가 버스를 탔습니다. 은율이 사는 마을로 갔어요. 1시간을 달렸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내렸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은율 집 근처까지 왔어요. 담장 밖에서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봐. 은율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담장에 기댔습니다. 저기, 수십억이 있었는데. 혼잣말이었어요. 내가 다 버렸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민호를 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작게 중얼거리며 지나갔어요.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터벅터벅 걸어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율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작게 말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다른 방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소리, 웃음소리. 민호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월세 납부일 3일 남음. 민호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밤중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민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손님이 신문을 사러 왔어요. 계산을 해줬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민호가 진열대에 놓인 신문을 봤어요. 일면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왕실 자개장롱, 감정가 60억 원.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이윤율 씨가 소장한 조선시대 자개장롱이 문화재청 공식 감정 결과 6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유물 일부를 국립박물관에 무상 기증할 예정이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0억. 신문을 꽉 쥐었어요. 구겨졌습니다. 60억이 거기 있었어. 알바가 끝났어요. 민호가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잠들지 못했어요. 6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 혼잣말이었어요. 원래 우리 집 거였어. 내가 가져와도 되는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가 편의점 알바를 빠졌어요. 사장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은율이 사는 마을로 갔어요. 밤 11시쯤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은율 집 앞에 섰어요.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담장을 살폈어요. 높이를 봤습니다. 올라갈 만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담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힘들었어요. 몇 번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넘어갔어요.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창문을 살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창문으로 갔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B-B-B-. 경보음이 울렸어요. 크게 울렸습니다. 민호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누구세요? 은율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담장 쪽으로 뛰었어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가 빠르게 들어왔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경찰 3명이 내렸어요. 경찰입니다. 거기서 큰 소리가 울렸어요. 민호가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경찰 1명이 달려왔어요.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안전하게 협조하세요. 경찰이 민호를 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은율이 밖으로 나왔어요. 민호를 봤습니다. 경찰 1명이 민호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당신, 전에 봤는데요. 형사였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형사였어요. 또 당신이네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있어요? 민호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형사가 받아 확인했어요. 장민호 씨. 지난번에 주거침입으로 신고됐던 분이죠? 그게 접근금지 명령 받으셨죠?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령 위반입니다. 재범이고요. 형사가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다른 경찰이 은율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놀라긴 했지만요. CCTV 설치하신 게 도움이 됐네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 은율이 CCTV를 달았거든요. 경보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담 너머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김씨 할머니도 나오셨습니다. 또 왔어? 저 사람. 할머니께서 혀를 차셨어요. 저런 사람이 어딨어. 다른 이웃도 나와서 봤습니다. 은율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형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연행하겠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주거침입 재범입니다. 제발. 한 번만. 민호가 애원했어요. 이미 기회 드렸습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를 경찰차 쪽으로 데려갔어요. 민호가 은율을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그건 원래 우리 집 거야.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 유산이라고. 은율이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킬 사람의 것이에요. 민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경찰이 민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율은 마당에 서 있었어요. 김씨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은율아, 괜찮냐? 네, 할머니. 저런 사람은 벌 받는 거야. 할머니께서 은율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웃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은율 혼자 남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 지키고 있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접근금지 위반 재범, 40대 남성 구속 위기. 짧은 기사였습니다. 민호 이름도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문을 봤습니다. 결국 잡혀갔네. 당연하지. 법을 어겼는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은율도 신문을 봤습니다. 읽어봤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신문을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은율이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랑채로 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어요. 자개공의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했어요. 의자를 놓았습니다. 자개 조각 견본을 꺼내 놓았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곧 아이들이 올 거예요. 은율이 문 앞에 섰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 5명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어서 와. 들어오렴. 은율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채로 들어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자개가 뭔지 배울 거예요. 은율이 앞에 섰습니다. 자개 조각을 하나 들어 보였어요.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게 자개예요. 조개 껍데기로 만든 거란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예쁘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은율이 조각을 나눠줬어요. 한 명씩 만져보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작은 상자를 꾸며볼 거예요. 나무 상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상자였어요. 아이들이 풀을 발라 자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은율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르쳐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상자를 완성했어요. 제각각 다른 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만든 거잖아. 은율이 웃었어요. 아이들이 상자를 들고 좋아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줄 거예요. 나는 할머니 드릴 거야. 아이들이 떠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율이 사랑채를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닦았어요.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 등록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은율이 서울로 갔습니다. 문화재청 건물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은율 씨,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국가등록문화재 제825호- 조선시대 왕실 자개장. 은율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증자 명패도 제작했습니다. 직원이 상자를 열어 보였어요. 작은 명패였습니다. 노쇠로 만든 것 같았어요. 기증자 이은율. 은율의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은율이 명패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율이 작게 말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전시 준비가 시작됐어요. 은율도 참석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편지와 문서가 놓였어요. 자개 조각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옆에 설명판이 붙었어요. 조선 순조 18년 하사, 장씨 가문 전승.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은율 씨 기증. 은율이 유리 케이스 앞에 섰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 교수님이 옆으로 오셨어요. 잘했어요, 은율 씨.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볼 거예요. 귀한 유산을. 네. 은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씨 가문을 지켜낸 사람은 결국 은율 씨 하나뿐이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왔어요. 은율 씨,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께서 앞으로 나오셨어요. 손에 뭔가 들고 계셨습니다. 액자였어요. 마을의 자랑, 이은율. 할머니께서 은율에게 건네셨어요. 우리가 다 모아서 만들었어. 할머니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은율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께서 은율을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개공의 수업이 계속됐어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이제 10명이 왔어요. 어른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요. 은율이 오후 반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사랑채가 북적였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작품을 완성했어요.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자개로 테두리를 꾸몄어요. 선생님,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은율이 대답했어요. 마을 축제 때 부스 내면 어떨까요?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은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후였습니다.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큰 행사였습니다. 은율이 부스를 차렸어요. 자개공예 체험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도 왔습니다. 이거 체험할 수 있어요? 네, 해보세요. 은율이 자개 조각을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작은 상자를 꾸몄습니다. 재미있어 했어요.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도 팔았어요. 거울, 필통, 작은 함.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기자였어요. 이은율 씨 맞으시죠? 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역 방송입니다. 은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문화재를 기증하셨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은율이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지켜야 할 거였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은요? 이 수업을 계속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통을 가르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은율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소중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어요.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기자가 인사하고 갔습니다. 은율이 붓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붐볐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축제가 끝났어요. 은율이 짐을 정리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도와줬어요. 선생님, 오늘 재미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은율이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개장롱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은율이 한복을 만졌습니다. 어머님, 약속 지켰어요. 작게 말했어요. 제 이름으로 지켰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이었어요. 달빛이 장롱을 비쳤습니다. 자개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은율이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닫았어요. 영정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웃고 계셨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깊이 절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은율이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은율 씨, 방송 봤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문화재청에서 감사장 준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수여식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율이 거울을 봤어요.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은율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은율이 눈을 떴어요.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곧 뜰 거였습니다. 은율이 마당 한가운데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찬 공기가 가슴속으로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해였습니다. 빛이 마당을 비쳤어요. 안방 창문도 비쳤습니다. 자개장롱이 있는 방이었어요. 은율이 그쪽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진짜 제 인생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율이 서울로 갔어요. 문화재청 건물이었습니다. 행사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도 왔습니다. 은율이 앞으로 나갔어요. 문화재청장이 감사장을 건넸습니다. 이은율 씨,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한 공로.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축하해요, 은율 씨.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업이 더 바쁘게 돌아갔어요. 토요일 오전반에는 할머니들이 왔습니다. 7분이었어요. 김씨 할머니도 오셨어요. 은율아, 나도 배우고 싶어. 어서 오세요, 할머니. 은율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자개 조각을 만지작거렸어요. 신기해 하셨습니다. 이게 조개 껍데기래? 그럼요. 전복 껍데기예요. 은율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작업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이런 거 하셨는데. 어머님이요? 응. 함 만드셨어. 혼수용으로. 할머니께서 먼 산을 보듯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다들 손으로 만들었지.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니었어.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때는 없는 게 많았지만 손재주는 있었어.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를 나눴어요. 은율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작업하시다가 한 할머니가 손가락을 베셨어요. 아이고. 은율이 얼른 구급 상자를 가져왔어요. 반창고를 붙여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이 들어도 배우는 건 재미있구나. 할머니께서 웃으셨어요. 오후반에는 젊은 사람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25살쯤 된 청년이 왔습니다. 대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공예 전공하는데요. 배우고 싶어서요. 어서 와요. 은율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청년은 손재주가 좋았어요. 금방 익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오래된 기술이네요. 그럼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대학 졸업 작품으로 해도 될까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은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이 작품을 완성했어요. 작은 장롱이었습니다. 자개로 꾸민 장롱이었어요. 선생님, 완성했어요. 청년이 들고 왔습니다. 은율이 자세히 봤어요. 섬세했습니다. 문양도 예뻤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전시회에 출품할 거예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은율이 청년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마을에 방송국 사람들이 왔어요. 지역 방송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했어요.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업 모습을 찍었어요. 아이들이 작업하는 모습, 할머니들이 웃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은율도 인터뷰했어요.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감독이 물었습니다. 물려받은 거니까요. 혼자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행복해요. 은율이 웃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말했어요. 좋은 프로그램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율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율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에서 갤러리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자개공에 전시하고 싶은데 작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시요? 네. 제자분들 작품이요. 소문 들었거든요. 은율이 생각했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율이 웃었어요.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남으셨어요. 은율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할머니.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든 일 겪고도 이렇게 일어섰잖아. 할머니들이 도와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할머니께서 은율 손을 잡아주셨어요. 사람이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일어서는 건 선택이야. 넌 일어서기로 선택했어. 은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마운 건 우리야. 내 덕분에 우리도 배우고 즐겁잖아. 할머니께서 웃으셨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은율이 사랑채 문을 닫았어요.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자개 장롱을 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율이 장롱 문을 열었어요. 천으로 안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 한복을 꺼냈어요. 펼쳐봤습니다. 어머님, 전 잘 살고 있어요. 작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배우러 와요. 한복을 다시 개어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은율이 마당으로 나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혼잣말이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은율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사랑채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화냈습니다. 내일 또 누가 올까요?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기대됐습니다. 은율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자개 조각을 정리했어요. 재료를 챙겼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은율의 삶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율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좋을 것이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은율이 불을 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은율이 아침 신문을 펼쳤어요. 뒷면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작은 기사가 있었어요. 40대 남성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출석.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호였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장모 씨는 사기 투자와 채무로 현재 무직 상태. 법원은 채무 변제 명령을 내렸으나 은율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민호를 처음 만났던 날이요.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서해 강습소에서였습니다. 은율이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호가 서 있었어요. 저기, 수업 잘 봤습니다.
민호가 말을 걸었어요.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어요. 은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만났어요. 매일 만났습니다. 민호는 다정했어요. 꽃을 사왔습니다. 은율 손을 잡아줬어요. 당신이 좋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은율이 대답했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깊이 빠졌어요.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빨랐어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율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사랑 앞에서는 그저 약한 여자였구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불같던 사랑이 이렇게 죄가 될 줄 몰랐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신문을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부녀회 모임이었습니다. 은율도 참석했어요. 아주머니들이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은율 씨, 요즘 바쁘시죠?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수업이 많아졌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이장님 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시청에서 사람들 온대요. 은율 씨 수업 보러. 네, 들었어요. 은율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요?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율이 잠시 멈췄어요. 아직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장님 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마당을 쓸고 있는데 누가 왔습니다. 40대쯤 되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옆 동네에서 한옥 카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자개 소품 좀 주문하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주문이요? 네. 10개 정도요. 은율이 생각했습니다. 학생들과 상의해 볼게요.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돌아갔어요. 은율이 명함을 받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은율이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자개장롱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갈 곳도 없었어요. 손에 쥔 건 장롱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였어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직접 번 돈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은율이 일어나 장롱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복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님, 은율이 말했습니다. 전 사랑은 잃었지만 저 자신은 잃지 않았어요. 한복을 쓰다듬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사랑도 있는 거더라고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이은율로 사는 게 뭔지. 은율이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민호는 모든 걸 가졌지만 다 잃었습니다. 은율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걸 얻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율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눈부신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은율이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잣말이었어요.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어요.
책상을 닦았습니다. 자개 조각을 꺼내 놓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은율이 문 앞에 섰어요. 오늘도 누군가 올 겁니다. 배우러 올 거예요. 은율은 기다렸어요. 웃으며 기다렸습니다. 자개 장롱은 안방에 그대로 있었어요. 금이 간 문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지지 않았어요. 은율도 그랬습니다. 금이 갔지만 부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나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